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4부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살펴볼 내용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죠. 자, 김용태 최고위원님부터 이 탄핵에 대한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근육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힘 자랑하면 또다시 저는 민주당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과거에 계속 힘 자랑할 때마다 국민들께 심판받았는데 그때는 여당이어서 제가 이해라도 하지만 뭔가 권력에 심취해서 이성 잃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야당일 때도 이렇게 힘 자랑하면 글쎄 저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탄핵 소추안하고 해임 건의안은 엄격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탄핵 소추는 법률에 의해서 고위공무원이 어떤 헌법이나 법률이 현저하게 위배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가능한 건데 저는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법률에 위반했다라는 그런 것을 신체적 진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건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런 것을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닌가? 물타기 의혹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이와 별도로 저는 이상민 장관이 뭐 정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따로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야당이 이렇게 힘자랑하듯이 밀어붙이는 것,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건 저는 야당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이게 법률과 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헌재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체적이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편파적일 것 같은데 그런 전망도 분석도 있어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용 가능성. 일단 인용 가능성을 섣불리 얘기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헌정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서 이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탄핵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과정을 할 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게 이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형사재판하고는 또 다른 거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게 법률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좀 증명을 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상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탄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 보시면은 그때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이제 표현 중에 행상 책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들고 나온 쪽지에 형사 X 이렇게 써 있고 행상 책임 이렇게 써 있는 쪽지가 이제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게 정확하게 형사재판의 논리로만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다른 이제 야당 두 야당들에 대해 이 주장은 이게 일종의 여러 가지 법률상의 행안부 장관의 이 해야 될 임무라는 것이 명확히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라는 게 상당히 중대성을 가진 사건이고 이것과 연관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충분히 헌법재판에서 인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자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전에 탄핵소추안 막 논의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을 내기도 전에 이제 이미 이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점도 제가 볼 때는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부의 논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이 미뤄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들의 부담 때문이든 정당성 때문이든 미뤄온 것이고 이 미뤄오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그러면은 어떤 이 국정조사가 끝난 이유 또는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유
이런 어떤 시기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거치가 정리가 됐더라면은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전혀 이제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에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유가족들이 왜 사퇴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3당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할 선택지가 있었는가는 좀 의문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것의 불가피성을 설득하는 것이 야당들의 과제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기각이 되더라도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카드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어쨌든 뭐 이 탄핵안이 결국 헌재를 통과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아무래도 역풍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께서도 앞서서 이제 뭐 이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글쎄요, 뭐 좀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탄핵안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렇게 결정되기 전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영향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난 1년의 과정들 뭐 검수완박이라든지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그 법안들을 봤을 때 그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은 다 심판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과 별도로 제 생각에는 법률이나 헌법을 명확하게 위반했다라는 점을 제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물론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별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하튼 여기에 관련해서 헌재에서 전 기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금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무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상민 장관의 뭐 해임 건의안은 발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탄핵 소추를 한다?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민생 말씀하시면서 늘 잘하기 경쟁하자고 하시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수당의 횡포를 벌이면 글쎄요, 저는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심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정치적 득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제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탄 성격의 이제 탄핵 소추 아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게 기각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역풍이 있고 이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을 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방탄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엊그제도 이제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4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호텔 개발과 관련된 건도 수사를 할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저기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의 무슨 뭐 수행한 사람 그리고 뭐 금고지기 이런 사람들도 들어와 가지고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계속 논란은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검찰이 계속 조사에 출석하라고 할 것인데 이게 뭐 탄핵 소추안 낸다고 해서 덮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방탄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 민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게 과연 정쟁의 성격의 탄핵 소추안 발의가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당장이라도 이 지금 이제 어쨌든 탄핵 소추안 발의해가지고 그런 책임도 지기 어려워졌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직전까지라도 만약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줄 때까지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이 왜 오늘 탄핵 소추를 발의했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했다라면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사실 부정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서 물론 대통령께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책임은 오로지 여당이 지게 될 텐데 그걸 더 뛰어넘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하니까 글쎄요,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얻을 이득이 뭐지 생각해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혹 아닌가밖에 귀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여론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될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키워드 국민의힘입니다. 자,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부터 오늘 발표된 2개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 상반된 결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예. 어떤 조사에서는 뭐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이제 비교해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라고 그러고 어떤 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서 오차범위 내에 이제 우세했다고 그러고 예. 뭐 여러 가지 엇갈린 조사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이런 여론조사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여론조사의 방법이나 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금 숫자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여론조사는 어쨌든 전체 국민의 어떤 그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보정한 값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과를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 당원 분포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전체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당원이 된 사람에 더해서 이 당원이 된 사람 중에서도 굳이 전당대회 안에 지도부 투표에 참여할 사람 이렇게 몇 단계 필터링을 해보면 정말 적극적인 지지층의 여론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런 생각인데 그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김기현 의원이 다소 이제 우세인 상황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이렇게 좀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 횡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원들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 역풍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모아지는 흐름들이 있었던 거는 또 사실인데 뭐 이 몇 가지를 그래서 이제 어제 정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먼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가지고 좀 표정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사진을 일단 찍은 것이고 별로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을 만한 얘기가 이 심평 변호사가 꺼낸 이제 분당론, 뭐 탈당론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도 심평 변호사가 이제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을 내려놓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뭐 그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진화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거기다 이제 천하람 이 후보가 또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어서 안철수 의원의 지지세가 올라가는 국면은 당분간은 조금 주춤하고 김기현 의원에 대한 좀 결집이 조금 더 강해지는 국면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뭐 이번에 뭐 좀 전당대회 당사자예요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하셨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당 대표 이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당원분들 많이 만나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께서 더 좀 본인들의 어떤 소신이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며칠 전 언론에서도 나왔고 또 그 여의도에 이제 그런 돌린 글 같은 걸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뭐 중도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있을까를 반추해 봤을 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여기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저는 감옥 갈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도 안 되지만 아니 감옥 갈 결기를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저는 글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더 강한 소신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합리적이고 제가 지도부 생활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중재도 잘 해주시고 했던 분인데 최근에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김기현 후보의 모습을 좀 되찾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갖고 계신 장점들이 있는데 지금 그 장점들이 어떤 뭐 윤핵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김기현 의원을 사실상 뭐 지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두 분이 이제 오찬도 같이 했으니까 뭐 표정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자 이것이 결국은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는 이 당심을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김기현 후보 캠프에서는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과거 방식의 선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트렌드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보통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에 있어서 단순히 뭔가 단일화하거나
어떤 후보와 합하면 그 지지율을 그냥 단순히 계산해서 다 1+1은 2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어제 이 그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와 이 만남 뒤로 제가 많은 당원들하고 만났는데 네. 당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그거였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잡혀 있나? 뭐 약점이 정권에 잡혀 있나? 왜 갑자기 저러지? 그러니까 많은 당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나경원 전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이 어제 연대 그 사실상 지지라고 할까요? 이런 장면이 나간 이후로 네.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후보를 칭찬한 당원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으로 쏠림세를 일단 차단을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게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사진을 찍어서가 아니라 이전에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을 때는 그때는 윤핵관이 굉장히 부각됐거든요. 왜냐하면 네. 장제원 의원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게 뭐 부적절한 일이다라는 걸 막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 주저앉히는 과정이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는 윤핵관들이 너무해 이렇게 여론이 직결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윤핵관은 앞에 안 나서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주체는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입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종북이다라는 의심을 살 만한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네. 이거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 국면에 당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무리한 공세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자라는 여론이 잡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즉 당원들의 정서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금 명분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면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 쪽으로 쏠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에게 유실되는 흐름이 지금 차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요 이후 국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다시 이제 좀 이 점화를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은 부당하다.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상당히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거스르자는 게 아니라 이런 대응은 안 된다라는 것을 당원들이 표출해 줘야 된다. 이걸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잘할 수 있는 입장이냐 그런 정치인이냐 이게 아마 뭐 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내일 모레 컷오프 통과자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예, 오늘 그렇습니다. 내일 그 여론조사를 하죠. 예. 6천 샘플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당대표 후보는 4명으로 추려지고 최고위원 후보 8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맞습니다. 자,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 또 출마하게 됐는데 당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 지도체제 변환 과정에서 끝까지 소신을 지켰던 모습을 보시고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저 경쟁률이 한 2대1 되나요? 최고위원 후보. 지금 13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대1 정도 되는 거죠. 5명이 컷 되니까요. 5명이 6명 아닌가요?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제가 알고 13명 중에 8명. 예, 8명만 살아남는 거니까요. 예. 그렇군요. 하여튼 뭐 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일단은 뭐 당 대표 후보 4명으로 이제 추려지게 되는데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상수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구냐 이게 지금 관심입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뭐 얘기 좀 들어볼까요? 30초씩.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요즘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천하람 후보까지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분은 좀 더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후보 중에 한 분이 올라가실 것 같은데 당연한 말씀이죠. 그 당연한 얘기인데. 예. 자,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이제 당내 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얼마나 조직된 어떤 그 사람들이 있느냐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좀 지지율이 좀 낮은 후보들의 경우에는 예. 천하람 후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모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가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뭐 그게 결과적으로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천하람 변호사가 여론조사상으로는 4명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심도 과연 그러할까?
라는 점은 좀 의문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큼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그룹, 그 당원들이 있다는 거는 또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만큼의 지지율은 확보를 못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캠페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조직이 모아질 수도 있다.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